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에너지 풀 차지 하시고요. 신바람 나는 한 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요. 평소보다 조금은 일찍 방송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처럼 아코르 호텔 그룹의 총지배인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요. 조금 이따 오후에 자카르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만에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담이기는 한데요. 저는 네트워킹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족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하는 날이 한 3, 4일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 7, 8년 동안 우리 가족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한 20번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계시면요. 인맥이 없다고 해서 성공 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 억지로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녁 식사는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것은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일하는 직장 상사들 있으시잖아요. 그 직장 상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면 그들이 여러분들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괜히 엄한 데 가서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저녁 식사는 꼭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오래 하면요. 요즘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뉴스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주은 운영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 저는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하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저의 삶의 철학이라든지 제가 사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고 좀 삶을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채널을 하나 별도로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요 미주은행이라고 지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해서 행복하기라는 뜻이고요. 이 미주은행 통해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라든지 철학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하나 더 꾸려 나갈까 합니다. 물론 이제 미주은처럼 매일매일 올리지는 못하고요. 가끔씩 제가 사는 모습,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외국 생활이니까 조금 더 특이한 면도 있고요. 이 채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해서 행복하기 미주은행 완성되는 대로 이제 오픈하면 여러분들께 그 홍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9일 월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요. 크립토 커런시, 그 가상화폐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스타님께서 9시간 전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오늘도 감사히 잘 봤습니다. 이 영상과는 관계없지만 코인베이스 한번 부탁드려도 될지요? 코인 쪽은 전혀 안 하실 테니 그 인기를 모르실 테니 대신 좀 전해드리면 저희 회사만 봐도 20, 30대는 저를 제외하고 전부 코인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3, 4년 전보다 그 인기와 지속성은 초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은 저를 크게 흔드는 분들은 캐시 우드와 앨런 머스크 두 사람이고요. 특별 편성으로 한번 다뤄주신다면 코인에 관심 많은 분들의 유입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긴급히 부탁드려 봅니다. 자, 이스타님 남겨주신 댓글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코인에 대해서 방송을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 번도 영상을 보내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남들보다 코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방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대신 오늘 방송에서는요, 제가 코인 투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는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하면서 그리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사람들은 다 코인 얘기뿐이잖아요. 뭐 코인이 10% 올랐네, 100% 올랐네, 몇 배 올랐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 포모, 뭐 이렇게 사회적인 그 고립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더욱 중요한 것은 투자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투자 금액이 매우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나이에 따라서 투자 금액을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20대의 젊은 분이시라면 투자금의 한 반 정도는 코인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 날려도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30년 정도 더 일할 시간이 남아있고요. 에너지도 있고 다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신 만약에 투자가 대박이 난다면 뭐 여러분들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20대라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반 정도는 코인에 투자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대 정도 된다면요.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밸런스를 맞춰야 될 시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위험성과 수익성에 대한 밸런스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뭐 투자금의 한 10%나 20% 정도를 코인에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40대, 50대의 중년 나이라면 이제는 좀 그 심각하게 리스크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많아야 한 5% 정도 예를 들어서 1억이면은 뭐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퇴하신 60대 이상의 분들이시라면 가능한 한 리스크를 피하는 게 좋겠죠. 이제 코인 투자는 어떻게 보면 재미 삼아서 하는 거다. 따라서 전체 자산의 규모에서 많아야 한 2%에서 3% 정도. 그래서 코인 가격이 오르면 그냥 기분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를 하게 되면요. 코인 가격이 만약에 오르면 투자 수익이 생겨서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코인이 뭐 규제 같은 문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별 타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금액을 높여서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갈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자산의 규모가 2억이 넘잖아요. 따라서 그 2억이 넘는 금액에서 500만 원 정도는 사실 재미 삼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포모 같은 그 비트코인 같은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가도 혼자 뒤처지는 느낌은 또 들지 않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코인베이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행복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거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같이 읽어볼 첫 번째 뉴스는요. 도치코인에 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A thousand bet on Dogecoin at the start of 2021 could now buy a Tesla. 만약에 2021년 시작할 때 도지코인에다가 $1,000만 투자했다면 여러분들은 테슬라를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그 도지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 도지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일조한 것이 일론 머스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1년 2월 4일 날 제 결혼 기념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코인은 사람들의 크립토 커런시다, 가상화폐다 이런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도지코인의 가격이 확 올라갔죠. 그리고 또 이제 쭉 횡보하다가 4월 15일 날 다시 한번 도지코인에 엄청난 힘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트윗이 하나 있는데요. 이 트윗의 내용이 뭐냐면 잭 구즈만이라는 사람이 2021년 1월 1일 날 새해 첫날 만약에 $1,000를 투자했다면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은 $12만 벌었고요. 지금 게임스톱에 투자한 사람은 $9,000가 넘어 있을 것이다. 9배 정도 성장한 거죠. 비트코인도 2배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2,150까지 자산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만약에 $1,000를 도치코인에 넣었으면 $55,550로 올라가 있다. 이런 재미있는 포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도치코인을 1월 1일 날 사신 분들은 혹시 없으시겠죠.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치코인 때문에 요즘에 많이 시끄러워졌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좀 그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다음 기사는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이고요. Bitcoin plunges to 50K overnight. Here's why. 플런지는요, 이게 훅 꺼져버린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50K.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K라고 부르는 것은 1000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0K라는 것은 5만 달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5만 달러로 떨어졌다 밤 사이에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6만 달러가 넘게 형성됐던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5만 2천 달러까지도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은 뭐 5만 6천까지 회복이 됐네요. 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그 IPO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폭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급상승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조정이 오겠죠. 그런 자연스러운 조정이 한 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도치코인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좀 비트코인에서 이탈 현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페시픽 뉴스, 그러니까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뉴스였냐면요. 이게 이제 루머성 뉴스입니다. 보시면은 unverified니까 확인되지 않은 뉴스거든요. 그리고 unlikely to be true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떠한 뉴스였냐면 트위터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트레저리는 그 미국의 재무부를 얘기하거든요. 미국의 그 재무부들이 looking into charging이니까 고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누구를 고소하냐면요. Financial institution이니까 여러 그 기관들을 고소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크립토 커런시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머니 론더링을 했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다. 머니 론더링은 이제 돈 세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돈을 론더링하고 있다. 돈 세탁을 하고 있다는 그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재무부가 거기에 지금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지금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가상화폐의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고요. 그런데 또 금방 이렇게 회복해 버리죠. 자, 다음 뉴스는요. 코인베이스에 관한 것입니다. Coinbase is the best way to play the Bitcoin boom. 코인베이스가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그냥 믿음만 가져야 되는 아무런 그 자산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비트코인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좀 승부를 걸어본다면 실체가 있는 기업인 코인베이스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옆 밑에 보시면요, 모펜네이탄슨이라는 그 투자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애널리스트 리사 앨리스가 이번에 그 예상 주가, 목표 주가를 $600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의 가격이요. 342달러거든요. 그런데 이 342달러에 불과한 주가가 만약에 60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몇 퍼센트냐면요. 600 나누기 342 75%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75% 정도의 주가 상승을 1년 내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로는 2023년에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의 규모의 한 18배 정도가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18배라는 그 프리미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요. 현재 쇼피파이의 프리미엄이 18배거든요. PS 레이시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스퀘어 같은 경우는 11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리사 앨리스라는 그 전문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쇼피파이 정도의 프리미엄은 우리가 붙여봐야 되지 않을까. 코인베이스에. 그리고 스퀘어보다는 더 높게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600이라는 예상 주가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요. 코인베이스를 그 거래소로 보면 안 된다. 크립토 커런시를 가지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 컴퍼니, 테크 기업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테크 기업으로 보지 않고 만약에 브로커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 여타 브로커처럼 그 PS 레이시오를 6배에서 8배 정도밖에 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또 그 블록체인 그 인프라 그 기업인 바이슨 트레일즈라는 기업도 인수를 했거든요. 그 인수를 하면서 지금 코인베이스의 위치를 살펴보면 테크 기업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처럼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열려있는 테크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이 전문가는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베어리시 케이스도 살펴봐야겠죠. 안 좋은 시나리오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There are several bear cases. 안 좋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레귤레이션이겠죠. 만약에 규제적인 면에서 정부가 규제를 시작한다면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그 모습이 현저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항상 가상화폐 투자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 투자를 할 때 염두를 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나중에 규제를 할 건데 굳이 IPO를 해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것은,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식화,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정당한 기업으로서. 불법 기업이 아니고요. 합당한 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규제를 한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러할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코인베이스가 나중에 경쟁이 만약에 심하다면요. 지금 현재는 경쟁이 이렇게 심한 스페이스가 아니잖아요. 한정된 거래소만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강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지금 굉장히 그 퍼센티지가 높은 트랜지션 피, 즉 커미션을 지금 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키는데요. 이 커미션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경쟁이 심화되면, 그리고 코인베이스처럼 좀 그 소비자들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경쟁 심화로 인해 커미션의 퍼센티지를 낮출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매출의 성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15 best stocks in the past week. Vaccine stocks surge higher.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지난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15개의 가장 좋은 주식을 한번 꼽아주는 그런 기사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백신 스톡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백신에 관련된 주식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한 주였고, 그 외에도 다른 주식을 포함하면서 15개 정도의 최고의 주식을 레코멘데이션 권유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추천된 주식을 살펴보면요, 노바박스가 24.81%가 올라가면서 1위, 그 다음에 바이오엔텍이 23.63%, 모더나 21.24%, 4위를 차지한 것은 PDD고요. 5위가 지금 뉘앙스, 6위가 라티스 세미컨덕터, 7위가 알코아 코퍼레이션, 8위가 프리포트고요. 9위가 PPG 인더스트리즈, 10위가 엔비디아, 11위가 옥타, 12위 다큐사인, 13위가 테슬라, 14위 웰스 파고, 그리고 15위 델스 테크놀로지가 차지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대부분들의 주식이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제성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15위에 랭크된 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VM웨어라는 기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 자회사의 지분을 스핀오프 할 예정이다. 스핀오프가 뭐냐면요. 이렇게 띄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VM웨어에 들어가 있는 자회사인데
두 회사를 분리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대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제성 뉴스가 있으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테슬라도 이번에 카나코드 제뉴이티라는 그 투자 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굉장히 그 예상 주가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보시면은 그 프라이스 타겟을 155% 갑자기 올려버렸거든요. 이전까지는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지 않았던 투자 기관이었던 카나코드 제뉴이티가 갑자기 예상 주가를 155% 올리면서 테슬라는 $1,000가 넘는 주가를 1년 내에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큐사인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리모트 온라인 노타리제이션 솔루션이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도큐사인은 여태까지 그냥 그 서명, 전자 서명을 그 메인 비즈니스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가 된 거죠. 온라인으로 노타리제이션을 한다. 노타리제이션은 뭐냐면요. 그 공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증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도큐사인도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가 확장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한테 더욱더 관심을 받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CPU까지 넘본다. 그래서 인텔의 아성에 도전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일주일 동안 10.46%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볼까요? 뉘앙스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그 합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뉘앙스의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되기 때문에 17.12%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위에 랭크된 모더나 그리고 1위에 랭크된 노바백스도 마찬가지로 뉴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J&J의 지금 그 백신이 임시적으로 중지됐잖아요. 지금 판매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그 경쟁 기업인 노바백스 그리고 모더나의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점은요. 이렇게 한 주 동안 10%, 20% 올라가는 것은 기업의 그 펀더멘탈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외부적인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으로 10% 20% 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그냥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좀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서요.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에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지금 UBS가 내놓았다. UBS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온 뱅크 오브 스위tzerland죠. 그래서 스위tzerland의 스위스 뱅크가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있을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추천 종목을 또 친절하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주식이 한 7개 정도가 추천이 됐는데요. 첫 번째 주식은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입니다.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은요, 그 5G 송신 그 타워를 만드는 회사라서 이름이 아메리칸 타워거든요. 미국의 타워는요, 2개의 회사가 독점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메리칸 타워고요. 또 하나는 크라운 캐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크라운 캐슬이 아메리칸 타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둘 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아메리칸 타워에 비해서 크라운 캐슬이 배당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두 주식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UBS가 추천한 주식은요, 유나이티드 렌털즈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렌털즈는요, 산업재에 속하는 기업인데요. 그 고가의 장비들을 렌탈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트럭 같은 것도 렌탈해주고 뭐 에스카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비싼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렌탈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번에 인프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썬런인데요. 썬런은 그 태양광 에너지 관련 주식이
주식입니다. 우리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솔라시티 있잖아요. 이 솔라시티의 경쟁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그 그린 에너지 쪽에 바이든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들어있고요. 은행주 중에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텔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남아 있습니다. 인텔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 쪽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반도체의 그 생산 과정을 미국 내로 좀 많이 좀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되는 종목은요, 하니웰입니다. 하니웰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기업이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자동 제어 장치부터 전자통신이라든지 뭐 항공, 빌딩 뭐 못 만드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형 제조 회사거든요. 따라서 인프라의 투자가 늘어난다면 하니웰 같은 기업도 수혜를 많이 입겠죠. 자, 이렇게 7개의 그 기업을 UBS가 추천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는요, 이번에는 그 좀 좋지 않은 뉴스를 2개 연속으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에 대한 악재인데요. No one was driving in Tesla crash that killed 2 men in Spring, Texas, report says. 테슬라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좀 좋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One person was found in the front passenger seat and another in the rear passenger seat of the vehicle. 그 사고가 나서 이제 수습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석에는 아무도 없고요. 보조석에서만 한 명, 그리고 뒷좌석에서만 한 명이 있다가 이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즉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율주행만 이용해서 차가 달리고 있었다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율주행으로 맞춰놓고 가다가 이런 큰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2명 다 즉사한 것 같고요. 테슬라의 지금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도 악재인데요. 이번에는 펠로톤에 대한 이 악재가 떴습니다. Stop using Peloton treadmills, US government warns. 자, 펠로톤 트레이드밀은 그 우리가 흔히 그 러닝머신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올라가서 뛰는 거. 이 러닝머신을 사용하면 안 된다. 펠로톤 트레이드밀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정부 기관에서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죠. 정부 기관 중에 컨슈머 프로덕트 세이프티 커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소비자의 그 소비자 상품 안전 보장회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데서 지금 어떠한 워닝을 던져주고 있냐면요. 펠로톤의 트레이드밀 이름이 트레즈 플러스가 있는데요. 이 트레즈 플러스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변에 만약에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펫이 있다면, 여러분들 애완동물이 있다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총 39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심각하죠. 많은 사고 중에 보시면은 그 대부분 이제 칠드런, 그 아이들이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에브레이전이라는 것은 이제 찰과상을 얘기합니다. 긁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프랙처는 뼈가 이제 부러지거나 골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한 명이 좀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 이렇게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펠로톤으로서는 좀 안 좋은,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 AT&T, 넷플릭스, 인텔 뭐 이런 주식들을 이번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닝 시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어닝 시즌이 됐을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어닝이 언제 발표되는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tipranks.com 아시죠? 여기 tipranks.com 가셔서요. 그 메뉴 중에 캘린더가 있거든요. 이 캘린더에 가시면 밑에 4가지 메뉴가 뜹니다. 어닝 캘린더가 있고요. 디비던드 캘린더, 스톡 마켓 홀리데이즈, 그리고 IPO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닝즈 캘린더를 클릭을 하시면 언제 어떠한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하는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4월 19일에는 KO, 코카콜라, 그리고 IBM이 어닝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만 2개 정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34개는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다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향후에 뭐 20일 날은 J&J 그리고 PG가 어닝을 발표하고요.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죠. 21일 날 ASML 그리고 버라이전, 22일 날 T는 AT&T죠. 그리고 인텔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가 정말 재밌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월요일 날은 테슬라가 드디어 그 어닝 발표를 하고요. 화요일 날 27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28일 날 애플과 페이스북, 29일 날은요 아마존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어닝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굉장히 바빠질 것 같네요. 여러분들과 그 어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원지에 나온 기사고요. 기사 제목은 For Electric Vehicle Charging Stocks at Fire Sale Prices라고 써 있습니다. 4개의 Electric Vehicle Charging Stock, 그러니까 전기차에 관련된 그 전기차를 차징하는 그 관련 4가지 주식인데요. 이 4가지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세일에 들어가 있다. 굉장히 저가에 판매되고 있다. 매수 기회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최근에 스펙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스펙 주식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직까지는 스펙으로 남아있는 주식들, 그리고 스펙에서 지금 합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식 중에 그 전기차 차징 관련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징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기사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러한 그 기업들, 이번에 오늘 소개되는 그 전기차 차지 관련 기업이 총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 기업의 평균 그 하락률을 보면은 52주 최고점에 비교해 봤을 때 한 43% 정도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죠.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그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2 트릴리언 정도가 지금 계획돼 있는데 그 중에서 300빌리언 정도를 그 EV 섹터에 활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 EV 쪽이 굉장히 빠른 추세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EV 쪽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충전소 관련 기업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요, 지금 시기상으로 그 전기차가 붐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예전에 헨리 포드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전시키는 당시에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비즈니스는 역시 가스 스테이션이었다. 주유 그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성공을 맛봤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이르완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전문가는 로스캐피털이라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문가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요,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아마도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1,500만 대 정도의 그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숫자가 1.5 밀리언이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 15 밀리언, 1,500만 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잡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최소 10배, 하지만 한 20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지 포인트 같은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추천해주고 있는 4가지 종목이 굉장히 다 매력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차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현재 EV 차징 그 기업 중에서는 가장 밸류가 높다, 가장 비싸다는 얘기죠.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충전기의 종류가 레벨 2, 레벨 3가 있는데요. 레벨 3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슈퍼차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차징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레벨 2라고 부르는데 이 차저 마켓의 7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차지 포인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사고 있는 거고요. 레벨 3도 차지 포인트가 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은 3위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분석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에서 나와 있는데요. 2021년에 세일즈가 한 135밀리언 정도를 우리가 예측하고 있고요. 이렇게 135밀리언 정도에 그치고 있는 그 매출이 2025년 4년 후에는 1.4빌리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1.4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요. 매출이 1,400밀리언이잖아요. 나누기 135. 자, 10배가 넘어가죠. 10.4배 정도. 따라서 앞으로 차지포인트의 매출은 단 4년 만에 한 10배 이상 성장할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타겟 프라이스가 지금 45달러 정도로 형성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되는 기업의 이름은요, 에브고입니다. 에브고 역시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전기차 차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차징 스테이션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요, 레벨 3 스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레벨 2 같은 경우는 차지 포인트가 시장 점유율 1위고요. 레벨 3를 봤을 때는 슈퍼차저만 붙고 보면 에브고가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에브고 같은 경우는 차징 스테이션 자체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차지 포인트 저랑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차지 포인트는 기계만 판매하고요, 스테이션은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차장 같은데 그 차저를 판매하면서 설치만 도와주죠. 물론 이제 서비스 소프트웨어도 판매를 하고요. 하지만 에브고는요, 조금 다릅니다. 스테이션 자체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스테이션에서 나오는 매출도 다 에브고의 그 자산이고, 또 매출도 그들의 매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기업이 상당히 다른 형태의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브고의 또 하나의 투자 가치는요, 굉장히 그 굵직굵직한 고객사를 많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가장 그 눈에 띄는 기업들이요, 지금 리프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리프트는 무인 택시 같은 걸로 만약에 뜨게 된다면, 뭐 무인 택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에브고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리프트와 지금 파트너십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고요. GM이라든지 테슬라도 다 지금 에브고의 그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요,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고는 아직 그 합병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떤 그 스펙하고 합병을 할지는 결정이 됐거든요. 보시면은 Climate Change Crisis Real Impact라는 스펙하고 합병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요 그 스펙의 가격이 지금 11.04달러에 불과합니다. 11.04달러라는 것은 스펙은 1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원금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밑으로 내려갈 그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에브고에 투자 의도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그 투자의 적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0 밀리언. 지금 에브고 같은 경우는 그 2021년에 그 매출이 20 밀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5년이 되면요, 600 밀리언까지 매출이 향상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20에서 600까지 상승을 한다면 즉 매출이 30배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에브고라는 기업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주고 있는 차징 기업은요, 볼타입니다. 볼타는 약간 그 기업의 성격이 다른데요. 여기는 차징 포트도 만들고 있지만 반면에 또 이 리테일 에스테이트랑 합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몰 같은 데에다가 차징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성격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요, 보시면은 2021년에 매출이 47밀리언이다. 그런데 2025년이 되면 800밀리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7에서 800까지 올라가면 뭐 2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굉장하죠. 모든 기업들이 지금 성장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기업은 에브복스입니다. 에브복스는 이제 유일하게 유럽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유럽 쪽에 마켓 셰어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19만 차징 포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보시면은 2021년에 매출이 84밀리언이죠. 이 84밀리언에 불과하던 매출이 2023년 2년 후가 되면 450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한 5배 정도 느는 거잖아요. 2년 만에 5배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에브복스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기업 모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네 가지 주식 모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의 미래를 밝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네 가지 주식도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오미준님께서 번역하고 자막 넣어주신 영상의 제목은요. 도치코인 soars to record highs, rise more than 400% on the week. 도치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만 지금 40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왕 가상화폐에 대한 제 의견도 말씀드렸고 좀 집중적으로 다뤄본다는 의미에서 도치코인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평소에 코인 투자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계시더라도 한번 보시면서 이러한 좀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좀 감을 잡으신다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미줄 거주는 남자 그리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